또 하나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합니까? 이 규제만 가지고는 방금 전에 김경 본부장께서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네. 하잖아요. 이것은 단방의 약발은 통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근본적인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참여를 유인하는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를 잘 하고 있는 그 분의 세대에는 네.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줘가지고 이걸 나중에 그 돈으로 환산해서 환급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 골목에 그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배치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분이 누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돼요. 이렇게 점수를 매서 네. 가장 잘한 분한테는 네. 쿠폰을 줘서 주고 그걸 돈으로 다시 환산할 수 환산할 수 있게끔.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노인들 일자리가 있잖아요. 공공물품. 이 부분을 사회공헌적 측면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자면 골목마다 그 각각 이 쓰레기를 버리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이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인 일자를 신청하시게 하고 네. 그분들이 그 가까이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교대로 이렇게 교대로. 모니터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지금 4시간씩 하거든. 공공근로가 4시간씩 하거든요. 4시간씩 하니까 24시간 생각할 때 한 4분 정도 그 포인트에 네. 그 거점을 중심으로 4분 정도를 배치하면 새벽까지도 네. 이게 점검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걸 일자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지금 이렇게 공원적 성격이 좀 약하고 그 가치 부여가 좀 약하게 공공물로를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또 주민이다 보면 더 애정을 가지고 아시는 분 또 오면 이렇게 네. 또 점수 좀 더 그리고. 주시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이런 것을 잘했다고 쿠폰을 준다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도시화가 되면 문제는 익명성이 강화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네. 방향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사회정책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고요. 그게 보편화됐었을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상황이 왔었을 때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맞고 지금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강제적인 강력한 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게요. 이게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도를 일단 도입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좀 분리수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불법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불법 투기를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는 데 비용이 200원이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불법 투기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원인데 불법 투기를 해서 적발이 됐었을 때 비용이 1,000원이 된다면 그 위험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불법 투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규제를 할 때는 규제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비용이 부담이 돼야 되고 또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규제가 있어야지만 이런 실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과 사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 통계에 보면요, 불법 쓰레기에서 쓰레기 종량대가 정착이 되면 네. 비용의 30%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억 원의 예산이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데 자치구가 쓴다면 30억 정도가 분리수거만 잘하고 네. 종량제 규격에 의해서 제대로만 하면 30%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생활습관 제대로 주민들만 지켜도 우리 세수입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관련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세 수입이 늘어나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김경호 원장님께서 말했는데 예전에 그 80대 20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데 80이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80이고 20%가 이 사람의 문제다. 예, 그런 이야기 했듯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랄지 이 종량제 정착 문제도 결국은 사람 문제로만 접근해 버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네.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일반 주택에서 공동 수거장이랄지 이런 시설이랄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 일에 참여를 해달라. 그랬을 때 훨씬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어떤 실천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 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도적인 문제도 좀 이야기해봤고 또 시민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봤는데 뭐 두 분 생각하시기에 뭐 좀 단기간에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 좀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왕도는 없고요. 네. 그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그 모델링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 지역의 불법 투기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들을 한번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형, 그 단독주택형, 그 아파트형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범 삼아서 실시를 해서 일정 정도 이것들이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가 있는 대로 또 이제 실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 확산을 시키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뭐 지렁이를 분양한다든지 이런 즉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지금 이제 우리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인트 제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운동화시켜서 이것들을 그 주민들에게 한번 권유를 해보는 형태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뭐 지렁이라든가 탄소 포인트제 이거 그 할 때는 다들 막 이렇게 좀 할 것처럼 하는데 좀 지나면 이게 언제 이런 걸 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잊혀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불법 쓰레기 투기 좀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김경호 본부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어떤 지금 95개 광주시가 95개 동이거든요. 네. 95개 동에 가서 만나보면 제일 큰 문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지역, 한 동도에 너무 크거든요. 한 골목 단위부터 이렇게 제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전파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유형도 마을마다 유형이 또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원룸만 있는 그 골목이 있고 마을이 있고 또 일반 주택만 있는 곳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아파트 지역만 있는 게 있고 각각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은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프로세스 과정은 그걸 적용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금방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동네 주차 딱지 휘날리며입니다.
네, 휴가철과 주말이 되면 광주공항 주차장은 매번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이를 빌미로 가까운 주택가에 장기 주차를 하는 공항 이용객들이 있어서 해당 마을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광주공항이 근처에 있어 이용객들의 차량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공항 부설 주차장처럼 돼버린 야촌마을. 참다 못한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스쿨존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불법 주정차입니다. 전문가는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도로 길목도 좁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어린이 안전은 운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합리적 주차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주차난 해소와 선진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합리적 주차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행차 지금 뭐 당장 여기 나가봐도 불법 주행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불법 주행차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차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도로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생활이 불편해서 할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한데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도로를 늘리고 주차장을 늘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걸로는 이제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그 영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앞서서 쓰레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일수벌금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됐었을 때 벌금이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우리가 운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이거 주차 좀 하려면 주차장이 안 보입니다.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건데 또 공간이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제 주차장을 거의 한 대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구에 차를 두세 대씩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이제 공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도로도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를 가정하고 도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주행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주차 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공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민원인들을 수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차의 용지는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광주만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를 자동차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감이 많잖아요. 근데 한 집에 뭐 2대, 많게는 3대까지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는 자가용을 운전했을 때 불편해야 되거든요. 차가 막혀서 이 차 정체 때문에 도로 정체 때문에 그럼 차를 안 가지고 나오죠. 네. 그럴 텐데 지금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 광주는 훨씬 더 지금 편한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또 뭐 사설 주차장 이런 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주차 공간이 많은데 그 또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차장, 유료 주차장은 또 이용하지 않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든다는 것을 아까도 좀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차를 하게 됐었을 때 부여되는 벌금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번의 불법 주차를 했는데 한두 번 걸리면 불법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10번을 불법 주차를 했는데 8번 걸리면 불법 주차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도시들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 그 이용률이 한 30%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도로는 좁습니다. 도로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주차장 자체도 만들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고 도로도 좁고 그리고 걸렸을 때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 조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게 주차를 하고 나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는 우리나라가 제일 짧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00-400m 이상을 걸어가야지 자기 목적지를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자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m 이내에도 사실은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이 자동차 없이 자가용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 이 시간이 돈인 시대였고 이미 편리한 자가용을 이용한 것 자체가 편리하게 돼버렸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송정역을 이용하잖아요. 송정역이 지금 주차 대수가 600대입니다. 부산역이 400대입니다. 그런데 부산역은 400대, 200대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한 10시, 11시 정도 가면 주차할 공간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또 비싸기도 합니다. 속이 타죠. 그만큼 광주는 자가용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뭐 그렇다고 뭐 도로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그 어느 곳 이제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마저도 자기 자가용을 위해서 지금 송정역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도시 선거의 경향에서 보면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불편하게 합니까? 도시 통행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면 사망 사고율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줄어듭니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든지 이런 도시는 도시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수용하기 때문에 도시 안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하고 안전은 반비례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안 했던 시절에는 빠른 것만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건 법적인 규제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주차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주차가 많아질수록 도시 안전이 훨씬 더 침해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적극적인 규제의 방식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뭐 불법 주행차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을 뭐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에서 보면 일단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공간에서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을 허물고 그곳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길밖에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택이 나오기도 만무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매입하는 것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예산 문제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굳이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빌딩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15층을 짓고 이렇게 짓지만 주차 빌딩은
많이 지어봤자 3, 4층밖에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주차 면수는 굉장히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은 굉장히 낮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차장을 계속 확보한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가장 머리 아프게 발생하는 이 불법 쓰레기 문제 그리고 불법 주행차 문제 이야기해봤는데요. 좀 새해에는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시고 불법 주행차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뭐 오늘 또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새해에 우리 동네에 대한 덕담 한마디 좀 하고 마무리 짓죠. 예, 그 동네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부유해서도 동네가 잘 살아지지만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좀 줄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없는 마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불법 투기와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주정차가 없는 지역으로 더욱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점점 살아가기가 팍팍한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문제도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동네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마을이 희망이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초석을 다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새해에는 우리 동네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